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좀 아쉽죠? 예, 플러스 출발한 증시가 마이너스로 마감했는데요. 수급이 역시나 이제 어제 이어서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도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3일 연속 큰 폭으로 이제 이거는 좀 뭔가 단기적으로 하락을 좀 베팅하는 그런 강한 좀 수급 흐름인 것 같은데요. 오늘 뭐 환율도 1360원을 돌파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어떤 뭐 수급에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 어쨌든 최근에 반도체에 관련된 부정적인 어떤 기류는 뭐 한국 증시 또 대만 증시까지도 오늘 뭐 빠졌죠. 이렇게 좀 연결돼서 나타나는 것 같고요. 미국 시장도 뭐 경기 침체라든지 뭐 하여튼 좋지 않은 내용들로 최근에 좀 증시가 급격하게 되밀리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증시는 밑꼬리 양봉으로 좀 돌아서면서 조금 이제 확률상 좀 돌아서려는 형태이긴 한데, 오늘 또 밤에 열리는 미국장의 어떤 흐름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걸 다시 밀어버리면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오늘 돌려 세워서 오늘도 양봉 크게 만든다든지 하는 식이 벌어지면 요 정도에서 좀 저점을 만들 가능성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확률론이고 어떤 또 대응의 어떤 부분이니까 예측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일단 미국장이 그럴 가능성은 좀 열린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시장은 뭐 약세였지만 종목별로는 또 활발한 또 움직임들 나타났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뭐 상승세 강하고요. 또 이제 유망 바이오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강세 띈 바이오주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드리면서 시장 정리 한번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코스피 지수는 0.26% 빠졌습니다. 2409포인트, 거래대금 7조, 상승 종목수 320종목, 하락 종목수 520종목. 코스닥은 0.3% 약세 785포인트, 거래대금 5.7조, 상승 종목수 500여 종목, 하락 종목수 890여 종목입니다. 코스피 쪽은 외국인 기관 각각 1800억, 1300억 순매도,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은 780억 순매도, 기관은 100억대 순매수, 뭐 수급은 별로 안 좋았고요. 선물 쪽에 외국인이 7600계약을 이제 순매도하면서 상당히 흐름이 최근에 수급 구도가 안 좋은데요. 일자별 보면 뭐 3일 연속 적지 않게 이제 외국인들이, 이건 금액 기준입니다. 8월 31일 날 3,700억, 그 다음날 7,000억, 오늘 6,000억에 선물 순매도를 하면서 좀 단기적으로 좀 하방을 열어두는 어떤 형태가 됐고요. 수급으로도 이건 이제 블록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틀 연속 좀 팔았고, 기관이 좀 많이 파는 게 좀 문제네요. 코스닥도 외국인이 이틀 합산으로 2,000억 정도 순매도했고, 선물을 좀 많이 파는 경향이었어요. 코스피, 코스닥에서의 어떤 수급보다는 선물 쪽에서 좀 많이 파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다. 오늘 음봉으로 이렇게 좀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 코스닥도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시장 한번 체크해보죠. 오늘 원달러 환율은 일단 1362원 현재, 유로달러도 고점 부근, 천연가스는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거 뭐 참 어렵네요. 이거 뭐 추세도 모르겠고, 하여튼 WTI 유가는 좀 빠졌습니다. 독일 증시 전저점 다시 또 트라이하는 흐름들, 대만도 다시 또 밀리는 흐름,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나스닥이 어제 양봉으로 이렇게 밑꼬리 그면서 올려 세웠는데 2%까지 빠지다가 이제 돌려 세웠는데, 이거를 지키고 이제 빨리 5일선 위로 이제 올려 세우면 사실 저점을 높이는 거잖아요. 저점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는데, 이걸 되밀려 버리면 이게 이제 저점 높인 게 이제 아닌 거니까 또 전저점 트라이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 역별로 돌아선 지 이제 한 9개월로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멈췄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기간적으로도 너무나 짧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로 지금 보시면 거의 2년을 이제 상승하다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이게 빨리 돌려 세우지 못한다면 2년 상승보다는 하락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건 2년 상승보다 하락 기간이 더 길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돌려 세우지 못하면.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게다가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 나스닥 시총의 이제 절반을 차지하는 주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부분도 좀 둔화되는 흐름이잖아요. 그게 결국 이제 이 지수에 대한 약간 좀 보수적인, 부정적인 어떤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근거, 이제 명분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어떤 나스닥의 흐름이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해외 증시, 그리고 지금 매크로단의 이제 뭐 인플레 이슈, 경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 긴축과 금리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를 볼 때 조금 이제 보수적인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종목적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개별주 얘기하는 게 결국은 큰 물줄기 자체 지수, 글로벌 증시의 어떤 흐름, 글로벌 경제 구도 자체가 뭐 좋은 방향으로 지금 돌아서는 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전략을 대응하자, 이 얘기를 계속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빠졌고 LG에너지솔루션이 정배열이잖아요. 21선 지켜내고, 그렇죠? 양봉으로 돌아서고, 이런 흐름에서는 결국 이제 시장의 주도주는 2차전지다, LG에너지솔루션이다, 이게 확실한 거죠. 삼성바이오도 1.4% 상승하면서 중장기 평은 지지받아주는 형태. 셀트리온도 이제 그래도 시장보단 나은 편입니다, 사실. 그리고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 모비스가 어디 있죠? 여기 있구나. 현대차 그룹주들이 미국에서 8월달 판매 굉장히 증가했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도 100% 판매 증가하면서 상당한 또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하반기 전망이 우호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고요. 3사 모두, 현대차 그룹 3인방 모두 강세를 이제 보였죠. 고려한은 오늘 좀 빠졌네요. 경영권 분쟁이 좀 분다는 그런 내용인데, 기관은 샀고 외국인은 차익 실현 관점이다. 누가 이길까요? 외국인이 이기지 않을까요? 어쨌든 뭐 코스닥 쪽 넘어가면 셀트론 헬스케어는 이제 플러스, 셀트론 제약은 1% 약세, 나머지는 뭐 큰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오세 임플란트, 현대바이오는 이거는 뭐 사실 투자 대상은 아니라고 좀 보니까. 네이처셀은 좀 빠졌고, 케어제는 5.4%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레고캠바이오, 오늘 그러니까 이제 유망한 바이오 주들 중에서 좀 강세를 보인 기업들이 있는데, 레고캠바이오가 이제 에스모 학회에 대한 모멘텀을 크게 갖고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어떤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에스모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오늘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았어요. 에이빌 바이오라든지 또 이제 HLB 같은 기업도 시장보다 강한 어떤 흐름을 이어갔죠. 이런 부분들이 좋았고, 앱클론이 이제 최근에 강세였잖아요. 상한가 동반해서 오늘도 15%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기관들이 꽤나 사는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이 임상 결과가 좋으려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파미셀도 5% 상승하면서 시장보다 강한 흐름들, 그리고 올릭스가 사실 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좀 저점을 확인하려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동평균선도 밀집이 돼 있고 수렴되면서 중장기 인평이란 위에 3만원 이상의 이제 큰 매물이 있긴 하지만, 거기까지는 일단은 매물대가 약하기 때문에, 또 시총이 3천억 언더에 내려오면 사실 좀 저평가 영역이죠. 그런 부분들도 우호적이었던 것 같고, 알테오젠도 오늘 1% 상승했는데, 최근에 이제 수급 구도는 뭐 엄청나게 나쁜 건 기관이 좀 팔긴 했네요. 알테오젠도 최근에 좀 밀리는 흐름들 보여준 것 같고요. 오늘 뭐 SK바이오사이언스 플러스, 백신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좀 기사가 나온 것 같거든요. 보시면 이거 어쨌든 이제 백신에 대한 효능이 좀 있다는 뭐 결과,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시장 흐름상 지금 전체적인 어떤 업종이 안 좋겠지만, 그나마 지금 2차전지, LG엔솔의 강세에 힘입어서 2차전지 주들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유망 바이오 기업들 바닥권 탈출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고요. 또 2차전지 장비 쪽에서도 이렇게 하나기술 같은 기업은 꾸준하게 상승세 유지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대규모 이제 수주 협약을 맺은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장비 쪽으로 수급이 좀 붙는 그런 형태. 덴탈 쪽 최근에 좋죠. 바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계속 좋은 어떤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괜찮은 섹터군, 성장 섹터군들 이런 쪽으로는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은 이제 신고가 영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이런 기업들,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대주전자들도 꾸준하게 지금 기관 수급에 어떤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종목들, 우리 유망하고 실적 수반하면서 성장하는 기업들 이런 쪽으로는 나쁘지 않게 움직이고 있고요. 파크 시스템즈 이런 것들도 수급을 좀 붙이면서 상승하는 기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 글로비스, 현대 오토에버, 현대차 그룹의 또 다른 종목들도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이어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바닥권에서 오랜만에 좀 탈출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지금 5G 섹터거든요. KMW 같은 기업도 지금 바닥권에서 수급이 지금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수급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변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엔텔스 이런 기업이 오늘 18% 상승, 대한광통신 9% 상승. 최근에 수급이 붙네요. 오늘 기관들이 대한광통신을 많이 샀네요. FR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바닥권, 서진시스템 6% 상승. 오늘 기관 외국인들 많이 샀네요. 오이솔루션도 역시나 이제 5G 또 유명한 기업이죠. 에이스테크, RF텍, 유비쿼스 뭐 이런 기업들, 솔리드 이런 기업들이, 이노와이어레스 같은 기업도 좀 올라오는 형태들, 그리고 이런 기업들, RFHIC 이런 거는 빠졌네요. 근데 최근에 좀 바닥권 탈출하는 움직임들, HFR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가장 좋은 어떤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5G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 보여주는데, 최근에 기사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5G 정책 홍보 나선 과기정통부에서 G20 디지털 경제장관 회의 참석이다. 지금 정부가 조금 이제 5G 쪽으로 드라이브를 좀 거는 그런 모습들,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일본과 양자면담을 진행했다. 우리나라의 정책을 홍보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및 국제전기통신연합 이사국 사무처장 선거 지지를 요청했다. 하여튼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이제 정책하고 연결되니까요. 또 정부 측에서 이제 중동의 교통망과 5G 패키지로 수출이라는 어떤 내용으로 윤 대통령이 해외 건설 분야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지만 고유가 엔데믹 등 기회 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수주 지역 다변화뿐만 아니라 건설 공사를 매개로 해서 교통망, 5G 등 이런 것을 전부 패키지화해 수출하는 새로운 전략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해외 인프라스트럭처 지원 공사의 자본금을 5천억에서 2조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수출입은행 지원 규모도 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5G 쪽은 이제 정책적인 부분의 어떤 중요도를 가지기 때문에 뭐 정부 측의 어떤 이런 어떤 의지들 이런 것들이 조금 발현될 가능성은 좀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환율이 1360원 돌파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심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나라 뭐 수출도 그렇지만 이제 수입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어떤 외국인 자금의 어떤 흐름 동향에서도 사실 좀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환경을 이제 주는 거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한 또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가스 가격이라든지 지금 전쟁이 뭐 휘말려 있고, 벗어나지 못한 어떤 전국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는 다소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최근에 중국에 또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는 뭐 그런 어떤 부분까지 사실 되게 안 좋게 하고 있죠. 중국은 지금 경기 침체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재확산이 계속되면서 봉쇄된다는 부분은 뭐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을 뭐 가시화시키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유로화는 유럽 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가치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해서
유럽이 지금 제가 볼 땐 유럽이 제일 심각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국이고, 뭐 미국은 그래도 나은 거죠 사실. 하지만 신흥국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뭐 문제점들이 좀 하나씩 좀 표면화되는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전반적인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경기라든지 전체적인 증시 자체 돌아서는 어떤 형태는 쉽게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좀 오긴 좀 어려운 구도로 되고 있고요. 좀 견뎌야 되고 우리가 비바람에 대한 어떤 뭐 그런 막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면서 증시를 좀 대하거나 경제 상황을 좀 대하는 게 일단은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전략상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업종과 대표 기업들, 지금 시장에서는 뭐 2차전지 기업들, 또 이제 일부 바이오 유망한 기업들이 바닥을 다지면서 바닥권 탈출을 하는 움직임들, 또 2차전지 장비 같은 경우는 수급 어떤 매집 주체들이 점진적으로 매집하는 어떤 형태들, 2차전지 소재주들은 뭐 추세적인 어떤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 형태들, 또 반도체 쪽으로는 이제 뭐 비메모리 쪽으로는 이제 계속 좋은 어떤 형태, ISC라든지 수급도 계속 좋죠. 그런 종목들. 그래서 뭐 종목별 전략으로 지금은 뭐 대응하는 게 가장 최선이고 거기서는 또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넉넉고 시장 뭐 안 좋으니까 부정적이고 외국인 수급 뭐 원달러 환율 뭐 기사 보거나 지금 뉴스 보면 다 안 좋은 내용들 막 정말 뭐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될 정도의 그런 내용들로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굳건하게 좀 기준을 갖고서 이제 시장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 기업적으로 또 이제 기업이라는 또 불변의 또 성장하는 기업은 주가가 또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뭐 단기적으로는 약간 뭐 사실 들쑥날쑥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가치의 어떤 성장의 방향에 주가는 따라가더라. 그 부분을 좀 우리는 확신하는 게 필요합니다. 확신이 필요한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보죠. LG에너지솔루션이 1,400억입니다. 야, 참. 외국인이 거의 1,000억, 기관이 400억. 이런 날 속에서도 이런 수급을 보여줬네요. 현대차도 500억 이상, LG이노텍도 290억 들어오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SK이노베이션도 120억, 삼성생명이 4% 튀었네요. 최근에 기관들, 외국인들 쌍끌이 사는 모습들, 하이브도 매수하는 흐름들 보여줬고,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코스닥 넘어가서 오늘 셀트로 헬스케어가 1위네요. JYP 엔터도 최근에 추세가 나쁘진 않은 모습들, CS 베어링은 빠졌고, 서진 시스템, KMW, 이제 아까 5G 종목들 체크해드렸잖아요. 점진적으로 좀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대한광통신,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돈이 먼저 들어오는 거죠. 텔레필드 이런 것들. 결국은 이제 이유는 이제 나중에 나온다든지 결국은 오르고 나서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흘러갔고, 뭐 세비캠 이제 지금 보면 뭐 그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좀 차익 실현이 필요한 구간대 들어왔죠 사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렇게 좀 시장 마감, 뭐 이슈 정리, 종목 체크까지 해봤는데요. 참 금요일 날 좀 그래도 힘이 나게 상승하는 흐름을 좀 마감했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지금 글로벌 전체적인 어떤 증시 자체 불안정성이 좀 가중되고 있고, 또 이제 뭐 주요한 어떤 뭐 국가의 이제 지수들도 크게 이제 뭐 반격한다든지 돌아서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외적인 어떤 여건 자체가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기 어렵게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우리나라 증시 추석을 또 앞두고 있는 다음 주인데요. 추석 전에 이제 수급이 보통 빠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다음 주 지지부진한 흐름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 분위기 자체 좀 침울하지만 뭐 종목적으로 한번 우리가 집중해보는 게 필요한 어떤 시점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은 또 돌아서고 자본주의가 원래 사이클을 타는 어떤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우리는 증시를 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주말 그리고 즐거운 불금 되시고요. 신 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